넥슨의 라이브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요, 지난 주말에 토트넘과 첼시 그 경기 앞두고 경기장 안에서 양 팀의 응원단들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면 가까이 지켜보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걸 직관하게 되면 그 대단한 웅장함을 정말 느낄 수가 있죠. 응원은 크게 두 가지죠. 내가 지지하는 팀 잘해라 라고 응원하는 게 하나 있고, 또는 맞서는 상대 팀과 상대 선수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응원의 하나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응원하는 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은 안 되죠. 뭘까요? 바로 인종차별적 표현과 행동입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바보 같은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 다른 건데 그것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욕하고 싸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 이런 인종차별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이성적인 행위죠. 그리고 폭력이자 야만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장도 보면 수많은 CCTV 그리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이런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또 속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저도 이 경기장을 참 많이 직관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또 그랬네요. 이 토트넘과 첼시와의 경기 때도 일단 루디거 같은 경우, 첼시의 수비수, 경기 도중에 인종차별에 대한 표현을 들었다라고 해서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했던 사람을 잡아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런던 경찰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토트넘과 첼시 쪽 팬들에 대해서 첼시 팬은 이미 좀 잡혔다고 하고요. 토트넘 쪽은 계속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잡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리디거 같은 입에 담기도 좀 그러는데 원숭이 울음소리를 냈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조사 중인데, 근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 모든 선수에 다 그러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초였죠. 올 초에도 비슷한 사건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우리 그동안 뛰었던 한국 선수들이 인종차별적인 여러 가지들 표현이나 인종차별적인 어떤 행위나 행동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진짜 당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아픔도 좀 당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12월 초에 맨체스터에 가서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더비를 직관을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이렇게 후토크를 하려고 있는데, 저는 촬영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진짜 손으로 안 좋은 표현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꼭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욕적인,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게 정말 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정말 이거 당하면 너무나 불쾌합니다. 왜 내가 저런 욕을 들어야 되지? 왜 내가 저런 행동을 받아들여야 되지? 사실 인종차별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너 싫어, 넌 나랑 달라,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인종차별 문제는 지금 축구계에서도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번 사건, 리디거와 손흥민 선수의 인종차별 문제를 두고도 지금 잉글랜드에 있는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 그리고 수많은 감독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그런데다가 정부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부 쪽에 지금 체육부 장관이 있습니다. 나이젤 아담스라고 하는 체육부 장관은 이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책임자를 분명히 잡아내겠다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과 첼시 쪽과 공동 수사를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벌되냐면요, 기본적으로 구단이 처벌하는 게 있고, 사법적으로 정부에서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구단이 처벌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에게 평생 넌 다시는 축구 경기장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축구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사람이 시즌 홀더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경기장에 못 들어오는 거고요. 또 사법적으로는 당연히 굉장히 엄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도 아마 굉장한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피파도 지난 여름이었죠. 원래 뭐 피파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지난 여름에 앞으로 더더욱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겠다, 무관용 원칙을 지키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팬들에게도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루과이의 그 발베르데라고 하는 선수는 정말 해서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바레인과 홍콩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바레인 선수가 또 비슷한 행동을 해가지고 10경기 출전 정지라고 하는, 제가 봐선 그런 선수는 평생 축구에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징계를 좀 내리고 있는데 정부도 나서고 있고 축구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엄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엄벌을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차별을 허용하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지금 여기도 런던에 있는 공원입니다. 하이드파크인데 이 런던도 하나의 인종, 하나의 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지 않죠. 영국도 이미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서 함께 용광로처럼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 갖고 차별하고 배척한다? 그러면 공동체는 파괴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 나서서도 강력하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축구계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존속하느냐 존속할 수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1992년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경기라도 리그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의 국적, 도대체 프리미어리그에는 몇 개 국적의 선수들이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를 거쳐갔을까요? 참고로 피파에 가입한 나라는 207개입니다. 207개 국가 중에 한 경기라도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했던 선수의 국적 총 합수는 무려 110개입니다. 110개의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서 뛰었던 곳이 바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배척한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각 나라에 정말 축구 잘하는 선수들, 각 나라에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서 뛰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가 됐던 거죠. 정말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영국 쪽에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우리는 계속 인종차별하겠다 그러면 그냥 당신들 리그 하세요. 영국 리그 하면 되겠죠. 앵글로색슨만 모여서 리그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인종차별은 아주 엄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에서 지금 전 세계로 중계권을 팝니다. 3년 단위로 전 세계 중계권을 파는데 혹시 얼마인지 좀 들어보셨나요? 네, 3년의 전 세계 중계권이 환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9조 원 안팎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조 원. 이 9조 원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110가의 국적의 선수들이 혹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출신의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모여뛰는 최고의 선수들의 리그를 보기 위해서 3년에 9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리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인종차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잉글랜드는 사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뿌리 깊은 아픔과 잘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1988년도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대표로 뛰었던 존 반스라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뛰었었는데 존 반스 선수의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경기 도중에 나왔고 상대 서포터스가 바나나를 던졌던, 투척했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야 잉글랜드는 첫 대표팀의 흑인 주장을 데려왔었고요. 지금도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흑인 감독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물론 축구계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엄벌하고 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문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것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구가 존속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가 더욱더 나가기 위해서라도 인종차별 문제는 꼭 짚어야 되고 엄벌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